자, 5강에서 중요한 문법,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있게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대명사절은요, 관계대명사는 뒤에 형용사절을 이끕니다. 우리가 형용사 역할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보호자리에 사용되는 것과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형용사는. 그런데 관계대명사절의 뒤에 나오는 이 형용사절은 두 번째인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이렇게 앞에서 수식하는 게 원칙이지만 형용사가 길어질 때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서 수식하는 이유는 투부정사가 이미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긴 형태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 문장이라면 당연히 길어졌을 테니까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문장이 우리가 종속절이 되기 때문에 종속절은 혼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종속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가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주절에 종속절을 붙이는 본드 역할을 해요. 풀 같은 역할을 하죠. 어디에? 이렇게 문장 제일 앞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절,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이렇게 본드, 종속접속사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관계부사 나중에도 나오지만 관계사가 바로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관계대명사절,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이 문장, 형용사 역할을 하는 이 문장은 불완전해야 됩니다. 불완전 문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중 하나가 한 개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없다란 얘기죠. 있어야 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동사는 생략이 불가합니다. 생략할 수 없어요. 동사는 반드시 사용돼야 됩니다. 자, 문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The only food 주어, that 하고 주어, 동사 나왔는데 여기 동사 또 나오죠. 그럼 여기서 다쳤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주어 could find, find는 찾다라는 뜻인데 뭐뭇을 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없죠. 여기가 불완전한 문장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앞에 있는 the only food라는 명사 취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어요. 해석을 해볼게요.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 이렇게 되죠. 이렇게 대절이 앞에 있는 the only food를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용사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어찌됐든 이게 종속절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주절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작은 절, 종속절 앞에 사용된 이 that을 아까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관계대명사인 that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조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앞에 선행사. 자, 이 명사를 수식받는 이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이 선행사 반드시 있어야 되고 명사여야 돼요. 그리고 이 that절은 관계대명사절로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두 번째 조건이 불완전한 문장.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은 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that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 that을 종속접속사라고도 얘기를 했죠. 이런 종속접속사를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를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이 관계대명사는 뒤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나 목적어 보호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관계대명사절이 아니라 이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가 종속접속사 역할을 하고 그래서 종속접속사 종류 중에 하나 넣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대명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틀어서 관계,
문장 두 개를 관계시키는 대명사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봐볼게요. One of the groups that helped her. 자, 여기 보니까 자, one of the 다음에는 언제나 복수명사 나오죠. that 하고 나와서 동사가 바로 나왔죠. helped라는. 뭐가 없죠? 주어가 없습니다. 바로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또 나왔네요. 여기서 다쳤다는 얘기겠죠. 자, 수식하고 있는 거. 그녀를 도왔던 그런 어떤 집단들 중 한 명은, 하나는, 집단들 중 하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행사로서 그룹수를 취하고 있다. 명사. 이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주어가 빠져 있는. 그래서 이 대사를 우리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인 뒤에 불완전한 문장 주어를 대신하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겠죠. 자, 봐봅시다. 전체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그녀를 도왔던 집단들 중 한 집단은 was UNICEF였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The little black dress 나오고 which 나왔네요. 아, 종속절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열어두고 she wore in a movie 하고 동사가 또 나왔네요. 그죠? 자, 여기서 다쳤다는 얘기고 wear의 과거형이죠. wear은 무엇을 입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죠. 생략되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 조건 하나를 갖추었고 앞에 the little black dress라는 뭐예요? 명사, 선행사를 갖추어서 두 번째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which는 뒤에 있는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이고 선행사로 잡히는 the little black dress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녀가 영화에서 입었던 그 작은 검은색 옷은 famous, 유명합니다.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 마저도 이렇게 되겠네요. 또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절이고 뒤에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 자, 그 다음에 people who, 자, 여기 종속절이 나왔으니까 열고 respect란 동사 바로 나오고 주어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쉽죠?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앞에 선행사, 명사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her, 그 다음에 keep her mission alive. 자, 여기서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여기서 다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어요. 그녀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keep her mission alive. 그녀의 미션이, 임무가 alive, 생존하게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게 목적격 보호가 됐고 어찌됐든 자,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 앞에 선행사 명사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 자,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이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를 쓰고요. who 계열을 씁니다. 만약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가 되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m인데 이 whom 대신 who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만 됩니다. whom은 안 되겠죠. 근데 선행사가 여기서처럼 이렇게 사물일 때는 which 계열을 씁니다. which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whose, who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동일한 which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whose 빼고 who, which, 그리고 whom 또는 who, which. 자, 이것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that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감정동사의 분사화라는 내용이에요. 감정동사라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scare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두고 scare, 그리고 요 밑에도 shock라는 단어도 있죠.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리고 excite라는 단어,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들이죠. excite, 그리고 bore, 그리고 interest.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scare에 얘가 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얘네들 전부 다 동사들입니다. 예를 들어둔 거니까 얘들 외에도 되게 많이 있겠죠. scare는 무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섭게 만들다죠.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shock는 충격을 주다. excite 뭐예요? 신나게 하다, 신나게 만들다. bore 지루하게 만들다. 그리고 interest 흥미롭게 만들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어떤 감정을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감정 동사들은 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들입니다. 목적어 나와야 돼요. 누구누구를 무섭게 만들다, 누구누구에게 충격을 주다, 누구누구를 신나게 만들다, 누구누구를 지루하게 만들다, 누구누구를 흥미롭게 만들다. 타동사들이에요. 감정동사는. 근데 우리가 한번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줄까요? 받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더니 영화가 너무 슬퍼. 우리가 영화가 슬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슬픈 것은 영화가 슬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영화가 우리를 또는 나를 슬프게 만든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주어를 우리라고 봅시다. 또는 나를. 나는 슬프다. 영화를 보았더니 나는 슬퍼. 이때는 내가 슬픔을 받은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영화에 의해서. 그쵸? 그래서 영화가 엄밀히 따지면 슬픔이라는 감정을 누구에게, 내가 본 그 사람에게, 나를 슬픔이란 감정을 전달시킨 거죠. 자,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어떤 존이라는 애가 탐을 슬프게 만들 수는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일단 제외해놓고, 그래서 사람은 감정을 받는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 사람이 아닌 것, 사물은 감정을 받지 못한다. 뭐만 한다? 전달만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사화라고 했으니까 이 감정 동사들이 분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분사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현재 분사, 두 번째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거고,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 ed를, 물론 불규칙 동사가 또 있긴 하죠. 과거 분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 말고 규칙 동사에서 경우에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를 만들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특징이 있어요. 과거 분사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은 받는 거고 능동은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사람을 감정을 받는다 라고 했죠. 사람은 이 경우에는 수동인 과거 분사를 써라 라는 얘기고, 사물이 감정을 받지 못하고 전달만 한다 라는 얘기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현재 분사를 써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간단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주어가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지문은 문장은 여러분들 책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The little girl, 그 작은 어린 소녀가 felt scared. 자, feel scared. 뭐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쓴 거예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 그 다음에 she was shocked. 그녀는 충격을, 비동사 pp가 원래 과거의 의미를 가지는 수동태 문장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shocked를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그녀가 충격을 받은 거죠. 이해했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하면 the movie, 예를 써볼게요. the movie 아무거나 막 써볼게요. interested me. 자, 이렇게 합시다. 그 영화는, 이게 주어가 되겠고, D는 빠져야 되겠죠. 그 영화는
흥미를 주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ed가 붙었네요.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면서요. 자, 여기에서 붙은 ed, 이거는 왜요? 과거분사가 아니라 동사죠.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분사의 모양이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만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이 규칙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면 되겠어요. 주어가 사람이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주어가 사람이면 ed, 사람이 아니면 ing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